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입니다. 오늘은 유진테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하나가 꽤 중요합니다. 29일에 정부가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보고회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그리고 첨단 핵심 산업, 지방 대규모 투자, 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사에서 진짜 눈에 들어온 표현은 따로 있었습니다. 낯선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책 실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자, 숫자가 너무 커서 야, 이게 진짜냐? 라는 이런 논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시장이 이 기사를 그냥 지나칠까요? 정말 29일에 낯선 숫자가 나온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이거 봅니다. 당연히 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한 발 더 갑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를 투자한다면 그 공장은 누가 짓습니까? 그 공장 안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반도체를 만들려면 결국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움직이면 그 장비들은 누가 넣을까? 누가 책임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 유진테크를 쳐다봤습니다. 유진테크 제가 오늘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방송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하지만 29일에 정말 시장이 놀랄 만한 숫자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 숫자가 AI 반도체 투자와 연결된다면 그때 시장은 다시 반도체 장비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눌려있는 종목, 이미 시장이 기억하고 있는 이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비 투자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종목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종목, 저는 그래서 오늘 유진테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시장이 삼성 하이닉스의 투자 숫자에 늘리는 순간 진짜 움직이는 종목은 그 공장 안에 들어갈 장비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제대로 하려면 유진테크 들고 계신 분들 요즘 마음이 좀 편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마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 종목 가만히 있던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요즘 최근에 한번 크게 보여줬습니다. 시장에게 기대감을 줬습니다. 이거 반도체 장비주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AI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오면 유진테크도 다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그래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이거 반도체 장비주가 처음에 좀 많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자니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고, 들어가자니 부담스럽고, 안 들어가자니 계속 눈에 밟히고,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뭐 계속 구경만 합니다. 이런 횡보가 있었으니까 구경 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조정 오면 봐야지. 자, 지금은 너무 높다. 조금만 눌리면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정은 안 하고 시장은 계속 반도체 이야기 합니다. AI 이야기 나오고, HBM 이야기 나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 나오고, 반도체 투자 이야기가 지금 기사로 보면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는 비싸 보여서 못 샀는데 이제는 비싸다는 생각보다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내가 너무 겁을 먹었구나. 반도체 장비주 다시 시작되는 자리 맞았네. 이번에는 진짜 사이클 다른 것 같아. 자, 이런 생각들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들어갑니다. 확신이 있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더 놓치기가 싫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 참 사람 마음 얄궂게 만듭니다. 내가 보기만 할 때는 잘 갔는데, 내가 고민할 때도 잘 갔는데, 내가 안 샀을 때 계속 강해 보였는데,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유진테크도 분명 그랬을 겁니다. 한번 20만 원 위에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들 주주들은 많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거 장비주도 평가를 받는구나. 자, 이제 반도체 대규모 투자 이야기 나오면 더 갈 수 있겠구나. 이 종목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제 장비주니까 다르겠구나. 자, 그런데 보시면 주가는 그 뒤로 눌렸습니다. 문제는 이 눌림 자체가 사람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깔끔하게 무너졌으면 오히려 마음이 정리됩니다. 야, 이거 내가 틀렸구나. 여기선 줄여야겠구나. 근데 이렇게 유진테크는 애매합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 지금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옵니다. 끝난 것 같으면
또 뉴스 보면 반도체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 계속 눈에 밟힙니다. 기대감이 사라진 것 같으면서도 또 정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포기하려고 하면은 오늘 같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그냥 발표가 아니라 낯선 숫자, 그리고 역대급 투자, AI 반도체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단어들 줄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선 다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팔아야 하나? 아니면 29일까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계속 갈립니다. 자, 지금이 사실 제일 힘든 구간입니다. 주가 빠져서 힘든 것도 있으시겠지만 진짜 힘든 건 결정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버티자니 불안하고 팔자니 아깝습니다. 특히 유진테크처럼 이미 한 번 크게 오른 종목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 마음에 이때 이 가격, 이 한 장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만 원 위를 봤던 기억, 그 강했던 기억, 그때 시장이 유진테크 바라보던 분위기, 그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만 원대까지 내려와도 시장은 현재 가격만 보진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이게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번 발표가 있으면 다시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주주분들 지금 단순히 주가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29일을 보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보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 숫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유진테크 같은 장비주를 다시 깨울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 기사 보시면은 그냥 정부가 투자한다 이 기사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시장이 이번 발표를 단순한 정책 이벤트로 본다면 제가 보기엔 반등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것을 AI 반도체 대규모 투자 사이클의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인프라주 거기까지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진테크는 이미 시장이 한번 봤던 종목입니다. 자, 이미 한번 20만 원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고점에서 지금 내려와서 정책 발표를 앞두고 다시 판단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진테크 지금 당장 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29일 발표 나오기 전에 이 시장이 어떤 종목을 다시 볼 수 있고 유진테크는 그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주가는 기대할 자리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자리인지 그 기준을 같이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차트 상을 먼저 알아야 그 후에 변화도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차트에서 제일 먼저 볼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테크는 자 6월 중순에 20만 4,5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20만 원을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만 원을 한번 보여준 종목은 이거 주주들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가 않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 16만 원대여도 사람들은 이 20만 원대를 자꾸 기억을 합니다. 아, 저기까지 갔던 종목인데 다시 한 번만 가면 본전인데 이번 재료만 붙으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들 계속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지금은 분명 고점에서 눌린 자리입니다. 자, 20만 4,500원 여기에서 현재 1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답답하실 겁니다. 자, 이거 그냥 고점 찍고 끝난 거 아니야? 자, 이 생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끝났다기도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21선 보시면 노란색입니다. 21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21선 16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 저가도 16만 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더 밀리지 않고 다시 16만 4천 원 지금은 17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지금 유진테크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차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도 아직 이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만 원 보여준 뒤 16만 원에서 방향을 고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16만 원입니다. 여기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왜 16만 원이 중요하냐? 단순히 숫자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21선 위에 있고 그리고 최근 저가들도 16만 원 위에 있고 주주들이
여기 깨지면 위험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자리가 바로 이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16만 원 지키면 아직 반등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반면 16만 원이 깨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 눌림이 아니라 고점 이후 추세가 약해지는 모습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로 봐야 할 가격도 있습니다. 지금 5일선에 있는 5일선 보라색입니다. 5일선에 있는 16만 7천 원대입니다. 11선은 17만 2천 원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진테크 진짜 반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16만 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만 원 지키고 17만 원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21선 위에 근처에서 버티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17만 원 위로 올라서면 이야기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거 고점에서 눌렸지만 다시 위를 보리는 힘이 생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일봉보다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유진테크는 예전처럼 조용한 종목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차트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서 3만원, 4만원, 5만원대에서 움직이던 시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 10만원이 갑자기 넘고 15만원, 결국엔 20만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상승이 단순히 하루짜리 상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에서 거래 대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 유진테크, 지금 유진테크의 시장 관심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 대금이 커졌다는 건 시장이 한 번은 이 종목 진지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물론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조정이 안 나오면 이건 위험한 차트입니다. 문제는 조정 자체가 아닙니다. 조정 이후 어디서 멈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유진테크는 20만 원 찍고 내려왔지만 아직 중장기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60주선, 120주선이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아직 멀죠. 즉 장기 추세 전체 무너진 게 아니라 단기 급등 이후 과열을 시키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방송에서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진테크 지금 죽었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달린 후에 숨을 고르고 있는 차트로 보입니다. 하나는 쉬고 다시 가는 종목, 다른 하나는 쉬는 척 하다가 무너지는 종목. 그래서 지금 16만 원이 중요한 겁니다. 16만 원 버텨주면 숨고르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만 원이 깨지고 21선 아래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단순한 조정이라는 말이 좀 약해집니다.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차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주가는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은 시장에 관심을 보여줍니다. 유진테크 20만 원 위로 갈 때 거래대금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6월 중순 급등 구간에서는 1,700억 원대라는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대금 좀 줄은 모습이 보이죠. 오늘 장중 기준으로도 예전 급등 구간과 좀 비교한다면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거래대금 줄었으니까 나쁜 걸까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급등 이후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가격도 같이 무너졌느냐입니다. 그런데 유지테크 거래대금은 조금 줄었지만 16만 원 부근에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게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반등을 하려면 조금 조건이 필요합니다. 거래대금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가격만 살짝 올리는 건 약합니다. 16만 7천 원, 17만 2천 원 회복할 때 거래대금이 같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다시 관심을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없이 올라가는 반등은 믿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17만 2천 원을 회복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유진테크를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입니다. 유진테크 수급은 아주 깔끔한 그림은 좀 아닙니다. 이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강력한 수급은 아닙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고 개인은 다시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기관도 날짜별로 보면 강하게 일정 방향 쭉 사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나쁜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유진테크 지금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의견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점 이후 차익 실현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16만 원대 눌림을 다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자, 수급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 사모펀드 부분입니다. 최근 한 달 누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쪽에는 매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 전체가 강하다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특정 자금은 아직 유진테크 보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외국인 부분입니다. 외국인 계속 빠지고 주가가 16만 원 아래로 밀리면 그때는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차트 분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일봉의 16만 원 지지가 핵심입니다. 자, 주봉에서 20만 원을 보여준 뒤 과열시키는 구간입니다. 거래대금 분명 줄었지만 분명 다시 붙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수급은 완벽하게 한 방향은 아니지만 아직 완전히 관심이 끊긴 그림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지금 당장 강하게 올라가는 차트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6만 원을 지키고 17만 2천 원 거래대금과 함께 회복한다면 반등 이야기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다시 반대로 16만 원 깨지고 리스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기대보다 리스크를 회복해야 합니다. 차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왜 시장이 다시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장비주를 볼 수 있느냐? 그 이유 차트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기사, 그 기사와 시나리오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낯선 숫자. 저는 이 표현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통 정부 발표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자, 몇 조 원, 몇십 조 원. 자, 이런 숫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책실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숫자는 낯선 숫자일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듣고 야, 이게 진짜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여기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은 원래 발표가 다 끝나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발표 전에 먼저 상상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클까? 어느 기업에 들어갈까?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 이 상상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사 그냥 정책 기사로 보질 않습니다. 이번 기사는 시장에게 이미 상상할 거리를 먼저 던진 기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번 발표 중심에 AI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거 삼성전자를 먼저 봐야 하나? 아니면 하이닉스를 먼저 봐야 하나? 맞습니다.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를 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냥 통장에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투자받은 돈 가지고 공장 짓습니다. 라인 깝니다. 장비도 넣습니다. 검사도 하고 소재를 씁니다. 부품이 들어가고 전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자, 큰 식당을 새로 연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식당 주인을 봅니다. 누가 식당을 열어? 얼마나 크게 해? 장사 잘 될까? 그런데 실제로 식당 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방 필요하고 불판, 냉장고, 식기류, 재료, 직원도 필요합니다. 식당 주인만 있다고 크게 장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여기 SK하이닉스를 투자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장 안에 들어가야 할 장비, 그 장비에 들어가야 할 웨이퍼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공정에 들어가야 할 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사에서 유진테크를 보는 겁니다. 유진테크는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로 보는 종목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 이야기가 커질수록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공장 안에 들어갈 장비는 누가 만들어? 여기서 유진테크 다시 관심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가 정말로 진짜로 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동안 반도체주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 지금 장난 아니죠. 너무 많이 올랐고 HBM 많은 사람들 다 압니다. 장비주도 한 차례씩들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잠깐 식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재료 다 나온 거 아니야? 고점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가 다시 큰 판을 꺼내는 겁니다. 그것도 이건 작은 판이 아닙니다. 29일 대국민 보고회 AI 반도체, 첨단 산업, 지방 대규모 투자와 그리고 낯선 숫자 이거 안 달려들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조합이면 시장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이거 단순 테마가 아니라 진짜 투자 사이클 같은데? 정말 삼성과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 판이라면? 그럼 장비주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유진테크 시나리오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테크 지금 막 신고가를 뚫고 날아가는 종목 아닙니다. 고점에서 한번 내려왔습니다. 20만 원 보여주고 지금 1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유진테크 한번 받고 돈도 한번 들어왔고 관심도 한번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강한 재료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처음 보는 종목보다 시장에 한번 봤던 종목이 더 빨리 반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유진테크 그때 강했지. 20만 원 갔던 종목이지. 삼성 하이닉스 투자 나오면 장비주 여기에다 해야겠다. 이 기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억이란 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시장에서 중심에 섰던 종목 재료 다시 붙을 때 다시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유진테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테크는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힌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유진테크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완전히 사라진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유진테크도 고점에서 내려온 종목 맞습니다. 하지만 29일 발표가 강하게 나오면 시장이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 숫자에 놀라는 순간 진짜 다시 움직이는 종목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주일 수도 있다. 그 장비주 하나가 유진테크입니다. 자, 이번 발표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유진테크도 실망 매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버티던 주주들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 역시 별거 아니었네. 이거 선 반영이었네. 이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발표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숫자가 정말 낯설 정도로 크고 AI 반도체 투자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삼성 하이닉스 투자 그림이 더 선명해진다면 그때 시장은 다시 계산할 겁니다. 자, 이 투자 규모는 장비 발주도 이 정도고 이 정도 판이면 장비주도 이 정도 오를 거고 유진테크 이미 눌려 있다가 장비주로 반응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방송의 핵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좋은 기사 하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9일 발표가 시장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느냐? 그 생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끝나지 않고 장비주까지 내려오느냐? 그리고 그 장비주 흐름에서 유진테크가 다시 불려 나올 수 있느냐? 이 점입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진테크는 이미 20만 원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냥 포기하려고 하면 29일 발표가 눈에 밟힙니다. 이거 계속 버티자고 하니 주가가 눌려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정부가 투자한다니까 오르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빠졌으니까 끝났겠지. 자,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지금은 이 시나리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계속 면밀히 봐야 합니다.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반도체 장비주를 다시 보는지, 유진테크 거래 대금이 다시 붙는지, 그리고 17만 원대까지 위로 올라서면 힘을 회복하는지, 반대로 16만 원 깨고 실망 매물이 나오는지 여기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진테크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이미 한 번 달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다시 출발 신호가 울릴 수도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진짜라면 장비주는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약하면 그냥 기대감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기대가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29일 발표 전후로 어떤 가격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하는지, 어떤 흐름이 나오면 시나리오 살아나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이제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기준을 잡으셨으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유진테크 좋은 종목이냐? 자, 반도체 장비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29일 발표가 정말 중요하냐? 이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진짜 어려운 건 항상 이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 그 이야기가 언제 주가에 반영되는지 아는 것,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29일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그날 종목이 딱 맞춰서 움직여 주지가 않습니다.
발표 전에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발표 당일에 흔들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과 반대로 발표 직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며칠 뒤에 장비주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진테크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 이게 아닙니다. 언제 시장이 이 종목을 다시 볼 것이냐 이 타이밍입니다. 주주 입장에선 이게 제일 괴롭습니다. 자, 지금 팔자니 29일 발표가 눈에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발표가 눈에 걸립니다. 혹시 발표가 나오면 반도체 장비주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계속 들고 있자니 주가는 이미 20만 원대를 꺾이고 1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이것도 내가 또 기대감만 보고 버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재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현재 상태 쉬고 있고 기대감은 남아있는데 계좌 자체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감정으로 버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주만 좀 애워도 안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16만원 지지와 17만 2천원 회복 이렇게 가격만 외우시면 제 방송을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봐야 하는 건 그 가격이 언제 어떤 분위기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유진테크가 16만 원을 지킨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9일 발표를 앞두고 16만 원을 지키면서 거래대금이 다시 붙기 시작한다?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발표 전에 먼저 장비주를 다시 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17만 2천 원을 회복한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격 회복만 보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 없이 살짝만 올렸다가 다시 밀리는 의미는 정말 이건 약합니다. 이걸 세력이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17만 2천 원을 회복하는 순간 거래대금이 붙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같이 움직인다? 그때는 시장이 유진테크를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가격과 거래대금, 시장 분위기가 같이 맞는 순간 그 순간이 대응입니다. 저는 유진테크를에서 보면서 지금부터 봐야 할 타이밍을 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표 전입니다. 자, 29일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주시장의 재료가 확실해진 뒤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료가 확실해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거 숫자가 크다더라. 삼성 하이닉스 같이 엮인다더라. AI 반도체 투자판이 더 커진다더라. 이 기대감만으로도 장비주는 먼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유진테크가 16만 원을 지키면서 17만 원대를 회복을 한다면 그건 그냥 반등이 아니라 발표 전 기대감이 붙는 타이밍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발표 당일입니다. 자, 29일 발표가 실제 나왔을 때 시장의 간장 먼저 보는 숫자입니다. 정말 낯선 숫자인지 그 숫자가 AI 반도체와 연결되는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 그림이 구체적인지 여기서 시장 반응이 많이 갈립니다. 발표가 약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진테크는 16만 원 지지를 다시 시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발표가 강하면 처음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고 그 다음 장비주로 시선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유진테크가 거래대금과 함께 17만 2천 원까지 올라온다면 그건 발표가 실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발표 이유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발표 당일날 봅니다. 그날 안 가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 재료는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규모가 크고 지역별 설명회나 기업별 투자 계획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며칠에 걸쳐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삼성 하이닉스 이야기네 하고 끝을 냈다가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는 장비주, 소재주, 인프라는 이렇게 시선이 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는 발표 당일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발표 전 그리고 발표 당일, 발표 이후 이 세 가지를 타이밍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선 16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깨지고 회복하지 못하면 기대감보다 리스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 위로는 17만 2천 원입니다. 이 가격을 거래대금과 함께 회복하면 반등 시나리오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가격표 하나가 아닙니다. 그 가격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자, 16만 원 언제 지키는지, 그리고 17만 2천 원 언제 회복하는지, 그리고 거래대금 언제 붙는지, 시장이 언제 장비주로 시선을 옮기는지 그 타이밍들, 이런 타이밍들 놓치면 대응이 늦습니다. 이미 17만 2천 원 위로 강하게 올라간 뒤에 이거 장비주가 움직였네 하고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반대로 16만 원이 깨지고 주가가 밀린 후에 이거 발표 기대감이 약했구나 하고 알면 이미 그것도 늦은 겁니다. 중요한 신호는 항상 애매한 구간에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직 확신하지 못할 때, 그리고 갈지 말지 고민할 때, 뉴스는 좋은데 주가는 눌려 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자, 유진테크 주주분들 지금 마음 복잡하실 겁니다. 20만 원을 받던 종목이라 쉽게 포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버티기에는 16만 원대가 참 불안한 곳입니다. 29일 발표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까봐 무섭습니다. 이럴 때 혼자 차트를 보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조금 오르면 희망이 보이고 조금 밀리면 공포가 보입니다. 자, 뉴스 하나 나오면 또 기대하고 음봉 하나 나오면 다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종목을 믿는 마음이라기보다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대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본업들이 다 있으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장중 계속 차트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손님 보고 일 처리하고 전화 받고 하루 종일 호가창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장중에 신호가 먼저 나와버립니다. 16만 원 지키는지, 그리고 17만 2천 원 회복하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그리고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이 장비주로 시선을 옮기는지, 자, 이걸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유진테크가 발표 전 먼저 움직이는지, 발표 당일에 반응이 나오는지, 아니면 발표 이후 장비주 흐름으로 다시 불려 나오는지, 그 타이밍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보이는 안내 화면 참고하셔서 종목명만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타이밍 보면 좋겠습니다. 자, 16만 원이 깨지는 순간인지, 17만 원 그것을 회복하는 순간인지, 자, 거래대금 다시 붙는 순간인지, 시장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장비주로 보는 시선을 옮기는 순간인지, 그 순간들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지금 좋은 이야기만 믿고 버틸 종목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고점 빠졌다고 포기할 종목도 아닙니다. 자, 지금은 29일 전후로 언제 시선이 바뀌는지, 자, 이것을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기준을 세우시고 저에게 연락하셔서 타이밍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끝까지 시청하셨는데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